이 장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핵심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싱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나를 넘어서 너와 우리 입장에서 싱크할 때, 또 창조적 상상력이 볼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싱크를 하거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싱크할 때 타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싱크를 생각하라 그러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 싱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싱크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 싱크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는 무엇인가, 또 5번째,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천재들의 How to Think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늘 우리 명제를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창조자들의 숨겨진 정체라는 제목으로 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창조와 발전의 핵심은 수학이라고 2장에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어렵죠.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너무 못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어려웠었는데, 수학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사자가 나오는데, 이를 잘 표현하는 건 두뇌를 넣으면 뇌자와 마음을 넣으면 신자가 합쳐져서 생각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행렬과 벡터, 즉 선형 대수학으로 학습한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인공지능의 창조자는 수학자라는 것입니다. 수학적 상상력이 인공지능의 창조와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수학자의 두뇌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하고, 수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수학적 상상력까지 스스로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을 창조한 사람들이 머리와 가슴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스스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저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훈장이, 저희 할아버지도 훈장님이셨는데, 금상권 남일면의 훈장님이셨는데, 굉장히 훈장에 대해서 저희가 폄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유교지 않습니까? 일종의 종교인데, 조선시대에는 그 유교 종교와 인문학 공부 마을 공동체로서의 서당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조선시대 훈장은 지역사회의 법이자 양심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최고의 인문학자였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선비였다고. 쉽게 말해서 훈장은 유대민족의 랍비 같은 존재였다고 굉장히 실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유대민족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유랑했지만 랍비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 교육과 인문학 교육 전통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됐다. 유일하게 어떤 나라에 눈치도 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 모든 부와 지식을, 에너지 자원과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죠. 우리가 만일 서당의 인문교육 전통을 유대 민족 이상으로 지켜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훈장이라는 이 서당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 말기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그것이 다 이제 존재가 없어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별히 저희는 지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신앙과 인문학 공부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정체성, 비전과 사명을 가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수학과 과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수학과 과학을 정말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문과거든요. 문과다 보니까 책 읽고 뭐 이런 건 좋아했는데, 만화책 보고 이런 건 좋아했는데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이 계산과 증명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수학이고, 철학이 관찰과 실험 등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과학이다 되어 있더라고요. 즉 수학과 과학의 다른 이름이 철학이다. 수학과 과학의 문은 학원이나 과외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문은 오직 철학으로 열 수 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올림피아드 수학 나가면 뭐 1등 뭐 따놓고 하지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즈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프랑스다. 그러면 수학의 역사를 새로 쓴 천재 수학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인가? 1위가 프랑스이고 2위가 독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학의 강자는 프랑스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답은 철학이다. 프랑스는 전 국민이 철학을 하는 나라이고, 학교 교육 과정과 대학 입시에서 철학 과목이 우리나라의 국영 수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패션과 와인의 나라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다. 프랑스 사람들의 철학이 옷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패션이고, 음식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수학 과학자의 책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나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기하학이라는 책을 샀는데, 파스칼, 페르만,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괴델, 하이젠베르크 이런 같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을 공부하면서 이 문심해두라고 이 정약용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글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지혜를 구멍에 담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글을 읽고 정말 지혜를 담아두는 구멍을 가지고 어떤 철학의 세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정신 세계, 내면의 깊이, 생각의 깊이들을 채워야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그냥 단순히 옷 장사라고, 우리는 걸레 장사라고, 저도 패션 회사에서 있어봤는데 걸레 장사라고 그럽니다.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백화점에 겨우 납품하는 건데, 이 백화점에 납품해도 좋은 자리 차지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다 프랑스, 이태리 브랜드들은, 특별히 뭐 프랑스 브랜드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브랜드들은 어떤 브랜드의 차원을 넘어섰죠. 거기에 이제 철학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죠. 한 병에 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까지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뭐 품질이 좋고 브랜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 전체를 녹여내고 문명 전체를 녹여내는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 퀀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퀀트가 이제 퀀티테이티브 플러스 애널리스트인데, 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퀀트티브는 계량하는 사람들, 계량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수학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애널리스트는 이제 분석가들인데 그 두 개가 합한 말이 이제 퀀트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 인공지능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백 배씩 더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퀀트라고 해갖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퀀트 실전 퀀트 투자,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하면 된다 퀀트 투자, 인공지능 트레이닝, 퀀트 전략을 위한 인공지능 트레이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제임스 사이먼스를 비롯해갖고 우리가 알만한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퀀트 투자자들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두 번째는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는 인문학의 조예가 깊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 인공지능들을 비서처럼 거느리면서 투자하고 있다. 이 사람들과 결합된 사람들이 누구냐? 인문학과 수학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시대 엘리트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1970년대 아폴로 계획 종료 나사의 많은 로켓 과학자들이 이쪽으로 월스트리트로 진출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돼갖고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MIT의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죠. 사실 아이비리그 대학이 동부에 8개가 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뭐 바로 아주 상류층, 초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동부 쪽에 아이비가 그거잖아요. 그 담쟁이 넝쿨이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만 빼고는 모두 영국식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들입니다. 아주 전통과 역사가 깊은 대학들이고 이들이 이제 그 스포츠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하면 이제 그 동부파 18개 대학이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많은 그 스포츠 용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00년대 대부분 다 세워졌습니다. 1700년 세워졌고 이 아이비리그가 현재 2015년 졸업생 중에서 노벨 수상자가 4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0명의 노벨상이 하버드대에서 배출했고요. 아이비리그 출신 역대 대통령이 15명입니다. 혹시 한국인 중에서 최초의 아이비리그 졸업생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의 아이비리그 출신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학사로 2학년 편입해서 다니셨고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를 받으셨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받은 그 논문은 지금도 그때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하고 아주 유명하죠. 5년 만에 그 세계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5년 만에 졸업해서 그 학교 아이비리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전설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대단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서 수학자나 과학자들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인문학의 조예가 깊은 건 공통점이고요. 금융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창시자들이다 이들이. 그래서 요즘은 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돈을 받고 1년 얼마씩 받고 몇백만 원씩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고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어떤 그런 인공지능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우리의 모든 금융 자산과 앞으로의 어떤 금융 자산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6.2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수학과 과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풀이야 하는 교육 대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수학, 과학 교육을 해야 된다. 둘째는 자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TV와 스마트폰의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데 인문고전을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도전이 돼갖고 제가 산 책입니다. 제가 산 책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화학책과 뭐 상대성 이론, 과학책, 뉴턴의 프린키피아, 뭐 물질의 탐구, 수학 콘서트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교수님들이나 과학자들이 나누는 얘기들을 제가 쭉 적어봤는데요. 결론입니다. 2장의 결론 위대함으로 나아가라.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인문학의 본질인 생각은 인문학의 목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인문학의 우주는 우리 내면에 있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는 교사의 평범한 지식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으며 비기득권층에게는 기득권층이 만든 불공정한 질서를 뛰어넘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함과 만나야 된다. 어떻게 위대함과 만날 수 있겠는가? 독서와 음악과 미술과 건축을 통해서다. 위대한 건축을, 위대한 미술, 정말 클래식, 아주 천재들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 그다음에 인문학 고전, 독서, 성경이 인문학 독서 고전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성경을 비롯해서 인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함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대함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평범한 것들과 열등한 것들로 찌든 당신 자신을 위대함이라는 영광에 담가라. 이전에 나를 죽이라는 것 같아요. 자연과 자주 만나라. 위대한 작가들과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의 공통점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이 성경과 자연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라. 위대함의 시작점에 지금 서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